안녕하십니까, 벼락치 작가 동해입니다. 시나리오 어떻게 쓸까 그 세 번째 시간 플롯과 장르입니다. 이제 점점 기초라기보다는 함께 공부해야 할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강의가 되겠네. 이 강의가 기초 강의라고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모르는 게 있으면 기초라도 배우는 겸손이 진짜 삶의 지혜지. 자, 이제 무한질주 해볼까? 공부는 벼락치기가 제맛이라고. 사람들이 플롯과 장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 플롯 중심의 영화를 액션이나 스릴러만으로 생각하고 로맨스나 드라마 영화는 플롯 중심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플롯은 장르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장르와 상관없이 보통의 상업 영화는 플롯 중심 영화입니다. 제리 맥가이어, 드라마지만 플롯 중심 영화입니다. 러브 어페어, 로맨스지만 플롯 중심 영화입니다. 플롯이라는 방법으로 액션 라인을 상승시키면 그건 모두 플롯 중심의 영화지요. 수상한 그녀, 플롯 중심의 영화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극한 직업, 아주 정교한 배치를 잘한 플롯 중심의 대표 영화죠. 이빨에 오겐키어 떼스까? 죄송합니다. 러브레터, 플롯 중심 영화입니다. 여기서 잠시 장르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겠어. 장르는 영화의 속성을 구분짓지만 그걸로 영화의 요소,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8090 영화 해부학 다이아드 편에서 장르의 혼합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영화 쫄딱 망한다고. 그럼 로맨틱 코미디는 뭐냐? 로맨스와 코미디, 장르의 혼합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군. 사실 로맨틱 코미디는 장르의 혼합이 아닙니다. 로맨틱 코미디는 장르인 로맨스에 코미디를 도구, 부장르, 요소로 활용한 거지요. 그래서 장르는 액션 라인을 상승시키는 도구로, 요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액션 스릴러, 스릴러라는 장르에 액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거지요. 세븐이라는 스릴러 영화가 있습니다. 스릴러지만 우리의 젊은 오빠 브래드 피트가 개고생하며 범인을 추격하는 액션이 있지요. 그렇다고 세븐이 액션 영화는 아니지. 다이아드 영화는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나 서스펜스를 액션에 활용했지요. 제가 액션 영화를 정말 잘 만들려면 서스펜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액션 영화에 서스펜스를 넣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긴 액션에 밋밋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마련이야. 사실 서스펜스는 장르도 아니지. 캐릭터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관객들이 알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거라고. 어떤 주인공이 악당과 싸움을 하고 있어. 그런데 뒤에 뾰족한 철 조각이 벽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야. 찔릴 듯 말 듯 관객은 오금에 저리지. 주인공이 길을 가는데 살인마가 코너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게 서스펜스라고. 스릴러, 서스펜스, 미스터리는 어떤 장르의 영화든 긴장시키는 도구로 많이 활용됩니다. 로맨스라고 이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야. 영화 러브 어페어에서 보면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근처 아름다운 섬에 일시 착륙을 하지. 그런 스릴러적인 요소가 사랑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든단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장르는 부장르를 가지고 활용해 액션 라인을 상승시킵니다. 그게 장르의 혼합은 아니죠. 그렇게 부장르를 활용할지라도 2개 이상 쓰면 안 돼. 잘못하다가 영화 죽습니다. 다시 플롯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롯은 장르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롯은 액션 라인을 상승시키기 위해 장르를 활용하지요. 이런 플롯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장에 관해서. 잠시 노트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화에는 액션 라인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A4 80페이지 시나리오를 쓸 때 보통 20에서 30페이지가 1장이 되고 2장은 대략 30에서 7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페이지가 3장이 되겠네. 2장이 제일 길지. 이런 2장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2장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메인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액션 라인이 있으면 메인 스토리는 1장, 2장, 3장까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하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2장 안에는 이런 메인 스토리와 함께 서브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서브 스토리는 소소한 재미를 주는 격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3장 클라이막스를 극대화 또는 해결을 돕는 장치로서도 쓰이죠. 서브 스토리는 단순한 서브가 아닙니다. 서브 스토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못 쓰죠. 글을 못 쓴다기보다는 너무 자신의 이야기에만 몰입해 영화의 이체적인 그림을 놓치는 거지. 이제부터 나는 무슨 얘기를 그릴 것이다 라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영화는 관객과 호흡의 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죽으라고 헉헉대면 안 된다고. 관객과 호흡을 맞추며 함께 꼬린 지점까지 완주를 해야지 그냥 관객은 버리고 혼자 죽으라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영화 세븐을 보면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형사가 나옵니다. 밀스와 서머셋. 여기서 서브로 심찬 형사 밀스의 아내 트레이시가 나오지요. 트레이시는 남편의 동료로 은퇴를 앞둔 고참 형사 서머셋을 집으로 초대해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그 당시 어둡고 불안했던 뉴욕의 모습을 대변하지. 과연 이 뉴욕이 아이를 키울 만한 곳인지. 트레이시는 서머셋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서브가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고 나중에 클라이막스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옵니다. 영화의 스포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는 메인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브가 아니라고. 타이타닉 영화는 잭과 로즈의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가 메인이지만 서브인 타이타닉호를 활용하지요. 다이하드는 범죄 조직과 홀로 싸움을 벌이는 액션 영화이지만 그 안에 가족애와 카우보이 컨셉을 서브로 넣었지요. 이런 서브들은 결국 클라이막스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메인 스토리를 뒤집는 서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는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마치 잘못된 장르 혼합이 영화를 망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말이지. 이렇게 오늘은 영화의 플롯과 장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고이 모셔놓고 노랗게 빛바랜 소재를 꺼내서 메인 스토리, 서브 스토리, 장르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재 살아있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구독 눌러줘. 몇 시냐? 8시 반.